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2부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마련할 예정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죠.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루트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전화입니다. 3153-2610번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선착순으로 상담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그리고 밸류 투자자문의 왕설량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보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가 어제보다 8포인트 빠진 1833으로 장을 출발했었는데요. 배당 라기를 감안한다면 한 지수가 1820선에서 출발할 것이다 예상이 됐었고요. 지금 거래되고 있는 이 가격대가 배당 라기를 감안한 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22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어제보다는 한 20포인트가량 빠져 있는 상태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좀 선방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0.7% 정도 조정이 나오네요. 106만 5천 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 대부분이 약세입니다. LG화학, 현대중공업 모두 1%대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도 하락세기는 한데 그래도 낙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포스코도 1% 가까이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고배당주들의 낙폭이 오늘 좀 크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SOL이 지금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3% 정도 하락이고요. SK텔레콤이 6%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14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유가는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오늘 나홀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0.3% 정도 오름세입니다. 그 밖에 KB금융이 1.7% 정도 조정이 나오고요. 오늘 금융주의 흐름도 좋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IT 대형주들이 눈에 띄는데요. 하이닉스와 LG전자가 강보합권에서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지 중에 하나인 KT도 오늘은 5% 가까이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황 짚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1.48포인트 상승한 493으로 시초가를 형성했었고요. 현재도 그와 비슷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볼까요? 어제 좀 많이 빠졌던 셀트리온이 오늘은 반등 시도를 해주면서 0.7% 상승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철수 연구소가 3% 급등, 메디포스도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등락이 엇갈리는 가운데 CJ 옥쇼핑은 1%대 비교적 크게 좀 조정이 나오는 상태고요. 서울 반도체도 1%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21,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아래 3S가 오늘 급등세가 좀 눈에 띄네요. 7% 상승한 23,350원 선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덕산 하이메탈도 3.3% 강세입니다. 동선은 2% 정도 조정을 받고요. GS 홈쇼핑, 메가스터디, 파라다이스도 2%대로 낙폭을 비교적 크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바이오에는 오늘 3.4% 강한 움직임인데요. 1,600원 선 회복을 했고요. 성광밴드도 1%대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먼저 홍희진 팀장께 코스피 상황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죠. 이제 투신공원 같은 경우는 250억 정도 매도가 추가되고 있고, 특히 이제 증권 쪽에서 일단 820억 정도 순매도가 좀 나오면서 일단은 지금 배당락 이후에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증권 쪽에서 매도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증권의 매도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높겠지만 아무래도 증권 자체가 뭐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투자 주체는 현재로서는 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수가 좀 지속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금이 저감해서 좀 가담해주는 흐름이 좀 나타난다라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뭐 큰 우려보다는 일단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큰 폭의 지금 지수 같은 경우는 뭐 1%대 하락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1원 정도 지금 하락을 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워낙 약세 기조가 아니라 뭐 강세 기조로 아직까지는 좀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외국인 자체 심리가 좀 꺾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자체 지금 매도가 나옴으로써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은 지금 372억이겠죠. 372억 정도 순매수로 지금 장 초반보다 그 매수 규모를 좀 증가시키고 있는 부분은 그나마 심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보시지 마시고요. 일단 앞으로 시장을 전개해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 같은
같은 경우는 뭐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라면은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7,600억 정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한 7,400억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좀 거래가 지금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적은 거래 금액으로도 상당히 시장을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린다면 LG디스플레이나 LG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IT 관련주들의 흐름은 상당히 좀 괜찮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거래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추세적인 이탈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 IT의 강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질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미국의 경기 지표가 지속적으로 좀 좋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금 미국 경기가 뭐 지금 꺾이지 않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면은 IT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화학 업종 같은 경우도 뭐 제한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SO유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지금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회사인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3.3%에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뭐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 수준에서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LG화학이나 호남석이나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단 1% 이내의 하락을 좀 보이면서 일단 하락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2%에서 한 3%대 지금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뭐 금융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일단은 배당락에 대한 성격이 좀 더 강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아래 꼬리가 달리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는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OCI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약보합 상태를 유지하면서 흐름 자체가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만두 같은 종목들도 일단은 하락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하락폭 자체 오늘 시장 대비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 업종도 일단은 관심권에 놓고 좀 관심권에 놓고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배당주에 대한 급락은 뭐 피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기타 지금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신다면은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기 때문에 오늘 오전 시장보다는 오후 시장에 가서 다른 기관들, 그러니까 증권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이 저가 매수에 좀 가담을 하고 외국인들의 매수폭을 좀 더 확대시킨다면 아무래도 시장 자체는 그렇게 부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후 시장에 대해서 일단 시장에 대한 판단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당락일에 대한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지수는 좀 조정이 깊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오늘 그 같은 현상은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은 조정, 그러니까 지수 본다면 1%대 지금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고요. 일단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상당히 지수 자체나 종목의 흐름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상했던 거와는 흐름이 좀 다르게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에 대한 부분에 너무 지금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일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하셔서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상황 전반적으로 좀 짚어봤고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오늘 어제는 좀 조정이 깊었었는데 오늘은 코스피 대비해서 선방을 합니다. 왕선래 연구원님 봐주십시오. 예,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 오랜만에 이렇게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코스닥의 상승을 이끈 게 이 박근혜 테마주가 오랜만에 이 박근혜 테마주와 그리고 안철수 관련 종목, 이제 안철수 연구소가 상승을 동반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이끄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이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상당히 눈에 띄게 상승폭이 큽니다. 이런 이제 테마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큰 폭의 이제 상승이 지금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 그동안 매수세가 꾸준히 있었지만 이 매수세가 연일 이제 계속 있을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있을지,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본다고 하면은 당분간은 숨고르기 이제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이제 한번 더 두고 보야 할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이 계속 매도세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매수세로 전환되는 그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업종별로는 지금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폭이 큽니다. 지금 상승폭이 다 2%, 3%, 4%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을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그런 많은 상승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또 이제 박근혜 테마주와 같이 이제 연관돼가지고 비대위 관련된 그 이제 선출된 의원들의 관련 종목들도 이제 눈에 띄게 상승폭이 큽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지만 그런 종목들하고 또 이제 방산주 테마가 최근에 그 어제도 이제 큰 폭으로 한번 상승을 했었는데 어제는 이제 루머로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최근에 또 이제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유독 그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문제 없이 이렇게 그 이제 장례식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제 장례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지만 내년에는 이제 그 후계 체제가 어떻게 이제 정해질지에 대해서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면은 본격적으로 이 방산주 테마가 다시 한번 바람을 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 테마 특히 이제 스페코 같은 경우는 이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스윙 차원으로 접근해 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제 테마가 있는데 최근에 급등해가지고 상승했던 이 남북 경협 테마는 오늘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5% 정도 이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게임주 관련돼서는 계속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하락을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종목들 다 오늘 이제 배당락 부분이기 때문에 배당락 날이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못하고 하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올해 연말까지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년 초에는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지는 이따가 전략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 장을 움직일 만한 테마주들 잠시 뒤에 그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예,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오늘 5분의 전문가는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일단 최희용 대리와 박성일 연구원만이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테마를 언급을 하셨고요. 나머지 분들께서는 연말까지 관망이 맞겠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은 배당 낙일입니다. 증시가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태라고 의견을 정리하셨고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대리는 수급이 살아있는 바이오 관련주에 관심을 갖자 의견 주셨습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에 집중해야 한다. 매수하자 이렇게 전략을 좀 정리하셨고요. HK스탁의 신은경 실장 시장 관망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내년을 기대하자. 그러니까 금년도는 좀 관망을 하자 이런 의견이시고요.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은 배당 낙을 감안한 시장에 대처해야 된다.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정영훈 연구원 포트부터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강원랜드가 5% 수익을 기록 중이고 지금 나가고 있는 수익률은 어제 종가 기준의 수준의 수익률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골프존, 네오이즈 게임즈, 삼성카드 이렇게 세 종목이 추가로 더 있으신데요. 삼성카드는 매수가 대비해서 큰 변화가 없고 네오이즈 게임즈가 마이너스 11% 정도의 등락을 기록하는 중입니다. 손절가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자, 이어서 최희용 대리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의 변화가 좀 있으시네요. JW 중의 신약은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지금 10% 가까운 수익이 나주고 있고요. 나이스 DMB 매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비중이 70%로 늘었는데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추가로 매수를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최근 들어서 헬스케어 관련주 중에서도 비트컴퓨터 상한가가 눈에 띄는데요. 어제에서 오늘도 점 상한가 나온 종목입니다. 어제 비트컴퓨터 매수를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매수가를 4,060원 주셨었는데 따라가기가 조금 힘든 종목이기는 하거든요. 다음번에 전화 연결됐을 때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DNA 링크도 추가적인 매수를 하십니다. 상장한 지가 한 3거래일 정도밖에 안 된 신규 종목인데요. 17,850원에 20% 매수하신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 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종목의 변화가 없으시고요. 5종목 그대로 홀딩 하시는데요. SFA 18% 수익 내주고 있고 그 밖의 종목들은 조금은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관점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를 하셨습니다. 기아차, 효성, 하이닉스,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이렇게 5종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신은경 실장 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종목이 있으신데요. 유비케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17%, 18%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반면에 후너스는 마이너스 7% 정도의 등락을 기록하고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용은연구원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좀 간단해요. 삼성전자 한 종목 사셨는데요. 101만 2천 원의 매수가 됐었고요. 수익률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6%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 비중이 100%시고요.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5 살펴봅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의 SFA가 부동의 1위를 달려주고 있습니다. 수익이 18% 이상 나고요. 10월 20일에 매수가 됐었던 종목입니다. 뒤를 바짝 쫓아서 신은경 실장의 유비케어가 17%, 18%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채용 전문가의 JW 중해시약, 또 신용훈 대표의 삼성전자 등도 6% 이상의 고수익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 순위 살펴봅니다. 신용훈 전문가 118% 정도 수익이 지금 쌓여 있는 상태고요. 정영훈 전문가 65%, 채용 전문가가 30% 가까운 수익률을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5인의 포트폴리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한 투자 전략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12자 투자 포트 전략에서 배당락을 감안해서 시장에 대처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수가 좀 눌리죠. 오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오늘은 배당락이 있는 날이죠. 한국거래소는 현금 배당을 고려한 이론적인 현금 배당락 지수를 산출한 결과 24포인트 하락한 1817로 코스피 지수를 수산했는데요. 이는 코스피가 24포인트 하락해도 실질적으로는 보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배당락을 감안한 거래소 차트를 보면 5일선과 21선 그리고 61선이 모여있는 곳에서 소폭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상 여러 이평선들이 모인 후엔 방향성이 결정되는데요.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실적 개선세가 있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양호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면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제한하면서 수익을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예, 자, 이어서 신용훈 연구원 포트 살펴볼 텐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삼성전자 100% 사셨거든요. 매수한 가격이 아주 좋았었고 목표가를 115만 원 주셨는데 삼성전자 그대로 계속 좀 들고 가시는 건가요? 예, 좀 전에 시황을 설명해 드릴 때 언급해드렸던 실적 개선세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양호한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9월부터 기관이 대규모 순매수가 유입되며 꾸준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연속 일수를 보면 기관에서는 이틀 연속, 외국인은 3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 직전이지만 이런 매수세는 여전하게 삼성전자의 상승의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 살펴보면 4분기 실적은 일회성 이익 5천억 정도를 포함한 창사 이래 최대인 5.1조 원의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할 전망인데요. 일회성 이익 5천억을 제외하더라도 4.6조 원의 영업이익 시현이 기대가 됩니다. 이는 지난 3분기 4.3조 원 대비 8%가량 이익 규모가 확대된 것이고요. 또 지난 26일에는 장 종료 후에 삼성 LED를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내년에 LCD TV 중에 LED TV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향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조명 시장 또한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합병도 삼성전자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신용훈 전문가님 삼성전자는 배당을 얼마나 합니까? 배당은 이제 배당을 따로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천 원 했었죠. 그래서 보통주는 5천 원 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과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8시 18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공평입니다. 최근 거래 대금이 감소했고 또 오늘이 배당 낙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8포인트 하락한 1833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기관의 매도세의 낙폭을 다소 키운 모습인데요. 13포인트 하락한 182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1,241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378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1,153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1포인트 상승한 493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시초가로부터 큰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2포인트 상승한 49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은 19억 원, 외국인은 50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55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장세 속에서 수급과 코스피 동향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80전 하락한 1,158원으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10전 하락한 1,158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106만 8천 원에, 현대차 역시 0.47% 하락한 21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차만이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0.3% 상승한 6만 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7% 빠지면서 25만 9천 원에, 신한지주는 2% 약세 보이며 4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B부비움은 1.4% 하락세 보이며 3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0.3% 상승하면서 14만 4,500원에, 하이닉스 0.4% 상승한 2만 1,200원에, LG전자는 1.2%대 강세 보이며 7만 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은 1.76% 상승한 34,600원에, 메디포스트는 2.5%대의 강세 보이며 174만 4,300원에, 안철수 연구소는 약 4%대 강세 보이며 121만 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CJENM은 약 1%대 강세 보이며 3만 7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FA는 0.4% 하락한 6만 900원에, 네오위즈게임즈 역시 0.6% 약보합권에서 4만 4,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CJ는 2.5% 상승한 7만 2,400원에, 3S는 8%대 강세 보이며 2만 3,550원에, 덕산하이메탈은 3.30% 상승한 2만 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테마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헬스케어주인데요. 정부가 동해안의 헬스케어 관광 사업을 육성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이틀 연속으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2% 강세 보이며 17,600원에, 인성정보와 비트컴퓨터는 상한가 행진 연이어 보이고 있습니다. 2,555원에 4,665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바이오주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 및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면서 긍정적인 전망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2.3% 강세 보이며 34,800원에, 메디포스는 2.53% 상승하면서 174만 4,300원에, 바이오스페이스는 3.7% 정도 상승하면서 1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치 테마주입니다. 여권 변화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되면서 비대위 구성원과 관련된 종목들이 연일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가방 컴퍼니는 2.16% 상승한 18,900원에, 고령 메디앙스는 5%대 강세 보이며 23,350원에, 비트컴퓨터는 14.9% 상승한 4,6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솔루션 관련주인데요. 특히 한글과 컴퓨터는 모바일 오피스 사업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2.86% 상승한 11,85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정보통신은 6.61% 상승한 3,630원에, 유비벨룩스는 4.46% 상승한 26,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화상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이 거래 정도가 지나면 2011년도가 막을 내리게 될 텐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등락이 엇갈리네요. 코스피가 10포인트 정도 조정이 나옵니다. 배당락 2를 감안하면 이 정도 흐름은 괜찮다고 보시는 건지,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약보합 정도 수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 한때 마이너스 20까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10포인트 정도가 지금 배당락 수준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약 3포인트 정도 하락이 낙폭이 줄어든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흐름이 약하긴 하지만은 그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 크게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수준의 흐름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약한 편이라서 일단은
전체적인 상황 자체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이고 종목에 대해서도 약간 보수적인 관점을 접근해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상황 자체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이제 최병곤 위원님 포트폴리오를 짚어볼 텐데요. 5종목 있으시고요. 들고 계신 포트 중에 배당 락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는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눈에 띄는 게 한진해운인데요. 12월 26일에 매수가 됐었고 이거래일 만에 오늘장 12% 급등이 나옵니다. 종목 참 잘 잡으셨는데요. 목표가 수정 있겠습니까? 한진해운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상승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 분위기 자체도 상당히 좋은 추세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그 대부분의 대형 종목들, 중대형 종목들이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로 가거나 아니면 슬금슬금 흘러내리는 형태의 진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12%까지 상승한다는 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그러한 요소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해운업종의 약화라든지 뭐 실적 악화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거의 3개월간 주가가 움직임이 없었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을 치고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개선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로서는 목표가로 제시했던 13,000원대까지도 도달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수 자체가 지금 약세를 보이는 관계로 아무래도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당장에 만들지는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이 지금 당장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짧게라도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접근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은 더 끌고 와서 추가 수익을 노려보시는 게 맞겠고요. 지금 당장의 어떤 현실적인 수익이 더 급하시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일단 뭐 11% 이상이나 12% 뭐 이 정도 선에서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 다시 눌림목을 공략하는 전략이 좋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장이 좀 약하고 많이 흘러내리는 형태의 진행이 많다 보니까 종목의 조정을 기다려서 공략을 한다든가 아니면 완전히 바닥권에서 돌아설 때 그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공략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대응을 가시는 편이 아무래도 진행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로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대응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변동 사항이 없는 상황이고 뭐 강세를 좀 찌거나 아니면은 약보합 정도 선에서 보합권에 주로 진행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어떤 대응을 해준다든지 상황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 상승을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포트에 YG 엔터테인먼트, 한국항공우주, 인포피아, BHI, 한진해운까지 이렇게 5종목 있는데요. 연말 이 종목 그대로 들고 가시면서 거의 마무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이제 연말을 넘어갈 때 보면 주식을 꼭 팔아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이 됐든 연초가 됐든 사실 주식 시장이 크게 변하는 건 없거든요. 단지 우리 심리에서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요. 수익이 나오면 수익 실현하시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움직임이 괜찮으면은 그대로 보유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식 시장은 사실 2000년도에 밀레니엄 시대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때도 주식을 팔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계속해서 뉴스에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실제로 어떤 큰 사건이나 이런 건 없었고 1999년에서 2000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왔기 때문에 연말이라는 걸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차분히 장을 맞이하시는 쪽으로 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종목 흐름은 내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예, 자 이제 이기는 전략 짜보겠습니다. 홍희진 팀장님, 네네.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일단은 오늘 좀 배당락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흐름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예. 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지만 하지만 좀 강한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대응하기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구간에 좀 놓여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상당히 상당히 좀 애매한 구간에서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위축이 좀 많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금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와줄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좀 해놓으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해외 지수 자체가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되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그러니까 지금 이익이 나신다라면은 그 이익을 좀 챙겨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인 전략이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 본다면 단기적인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지금 12,291로 지금 전일장 마감을 해냈는데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뉴욕 시장 자체는 뭐 추가적인 뭐 급락의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고점 돌파에 따른 지지 테스트가 조금 더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월초에, 그러니까 내년 월초에 나오는 고용 지표나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라면은 아무래도 뉴욕 시장 자체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 맞고요. 하지만 그 부정적인 방향이 나왔을 때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뉴욕 시장이나 그다음 환율 흐름이나 외국인의 수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시장 상황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일부 비중은 좀 홀딩 가능하신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내년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조금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현금화는 어느 정도 좀 하실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국채 만기가 도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이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국채 발행이 예정이 되어 있죠. 국채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 자체를 싸게 지금 발행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금리 발행을 좀 싸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가장 좀 현실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미국 금리 자체가 낮추기 위해서는 달러화 인덱스 자체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와야만, 그러니까 지금 안전자산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흐름이 좀 연출이 돼야만 금리가 싸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상반기 정도에는 상당히 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간밤에 나온 뉴스죠. 그 다음에 지금 채무한도 증액이 또 한 번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좀 국회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통이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일단 좀 체크를 해보시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시장을 일단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환율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지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홀딩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신규 매수 자체는 오늘 접근하시는 전략보다는 내일이나 아무래도 지금 내일 정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 뭐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내일 정도에 좀 접근하시는 건 상당히 좀 바람직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아니면 상당히 좀 관망 심리가 좀 우세하기 때문에 내일 매수 아니면 좀 관망 쪽으로 가시는 게 향후 전략이 있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거래일은 아니지만 2012년도 증시를 달굴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는 자동차의 해였다라고 판단을 해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예. 월초에는 워낙 연초겠죠. 연초에는 지수가 워낙 좀 강했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다 많이 올랐습니다. 화학업종도 그렇고 뭐 전기전자만 상당히 왁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예. 기타 뭐 자동차 관련주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어느 업종이 지금 잘 나갔다라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좀 애매하죠. 왜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와서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었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나머지 뭐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그다음에 기타 뭐 건설 같은 종목들은 그 전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인데, 일단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내년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IT와 자동차, 그다음에 건설 쪽이나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다. 그다음에 지금 금융업종 자체는 이제 주도주가 되기는 어렵겠지만은 저가 메리트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금융업종도 일부는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왕설량 연구원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시는지 듣겠습니다. 예, 뭐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내일까지 이렇게 이틀이 남았는데요. 지금 연말까지 이렇게 이틀 동안 한산한 거래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래량이 상당히 줄고 있었고 또 거래 대금도 상당히 이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이 매수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를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많이 약해진
약해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까지는 거래가 한산하게 계속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연말 증시 체크 포인트 딱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 독일이 이제 오늘과 내일에 국채 발행을 합니다. 이 국채 발행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이 6개월물 그리고 1년 9개월물 등 이제 발행할 이렇게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에는 2년물과 2년물 이상의 장기 국채를 이렇게 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남아 있지만 최근에 스페인의 국채 발행이나 또 이탈리아 국채 금리 이제 하향 추세 등을 이렇게 봤을 때 감안한다면 큰 충격 없이 이렇게 지나갈 전망이지만 만약에 혹시 모를 변수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이제 연말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체크해 보셔야 될 것은 미국의 경기 지표입니다. 미국의 경기 지표가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미국의 경기 지표가 어떤 부분이 발표가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주목해가지고 이렇게 체크해야 될 지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와 그리고 부동산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살아나는지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위축이 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만 유심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8일과 29일에 걸쳐서 이탈리아가 국채 발행한다고 이게 좀 이슈가 됐었는데 왕설량 연구원께서는 독일 국채를 좀 집중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예. 국채가 맞습니다. 이탈리아 국채 말씀을 하신 네,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이탈리아 국채를 이렇게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탈리아 국채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를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 주목해야 할 증시에 주목해야 할 그런 변수를 네 가지를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에 가장 또 이제 장세가 이어져 가지고 하락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하락했을 때 내년에 이제 초에 짚어봐야 할 네 가지 체크 포인트 딱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유로존의 문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에 내년 2월 달 그리고 1월 달에 가장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국채 이제 만기일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국채 만기일이 그때 가장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다. 내년 초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긴축 완화를 언제 할지 그러니까 완화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완화의 시그널이 잡힌다. 그러니까 지준율을 인하한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퍼지게 되면은 내년 초에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두 번째로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좋게 그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실적입니다. 기업은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부분,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인지 이런 부분들 계속 한번 체크해 보시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변수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 투자 전략을 짜봤고요. 중국 증시가 막 개장을 했는데요. 상황 어떤지 보고 나머지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 증시가 연일 힘을 못 씁니다. 예전에 한 2200선 지지 여부 보자 막 이랬는데 지금 2160선까지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떤지요? 예,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오늘도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56% 하락한 2154.09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의 약세 움직임 또한 시장이 한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이지만 계속적인 매도 물량들이 출현하면서 시장에서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악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가전 하향 매출이 전년 대비 63.7%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내수 확대 정책적이었던 가정 하향 정책이 시장에서 큰 효과를 나타내면서 전년 대비 63.7%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2012년도 재정 적자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에 재정 적자를 8,000억 위안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GDP의 1.5%에 상당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내년에 중국 재정 적자가 올해보다 약 1천억 위안이나 줄어들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재정 확장 정책과는 좀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과연 중국이 재정 적자 감소폭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발전개발위원회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원가 상승 요인을 감안해서 앞으로 중국의 물가 상승 압력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각종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크므로써 내년에 원자재 가격이 점차 오름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한 시장에서의 불안감 꾸준히 나타나면서 매도 물량도 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중국 본토지수 시장 불안감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의 지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오늘도 약세 움직임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올 연말 랠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계속적인 약세 기조 이끌어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홍희진 팀장님, 네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사보면 좋겠습니까? 오늘 좀 소형주 갖고 나왔습니다. 예.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있다라면 반드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종목을 좀 갖고 나왔는데요. PSK라고 하는 종목 갖고 나왔고요. 일단 애쇼 장비에 대해서 국내 한 점유율 90% 좀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쇼라는 공정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를 좀 지속을 한다면 동사가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국내 독점은 아니고요. 일단은 국내 장비 매출에 대한 90%지 뭐 전 장비에 대해서 90%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수입 장비도 굉장히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주목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 차트상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수급상 흐름이 좀 개선되고 있다. 그동안에 이제 바닥권에서 일단은 탈피를 하면서 일단 주가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데 정배열로 충분히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거래가 증가되면서 조정받을 때는 거래가 되게 감소되는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올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흐름.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는 양호하게 거래가 감소되면서 거래가 증가되는 흐름이 나올 때는 매물을 모두 흡수하고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이 뭐 상승에 따른 얕은 조정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에서 좀 받아먹는 물량이 상당히 좀 출회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 물량을 양호하게 소화하는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5,950원 이하권에서는 충분히 좀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는 6,500원까지, 그러니까 481선 구간까지 일단은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이탈하는 가격 5,500원 이탈이 된다면은 일단은 손절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진 팀장님 오늘 관심 종목 PSK였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 관련한 종목이었고요. 망설양연구원 오늘장 종목 들을 텐데 종목 듣기에 앞서서 내년도 유망 테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린다고 했었잖아요. 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유망할 테마는 딱 세 가지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미국 관련해가지고는 미국이 이제 증시가 좋게 이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IT 업종이 계속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T 업종은 내년 초까지도 이 미국 증시하고 같이 연관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IT 외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긴축 완화를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철강주 이런 부분들 한번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장에서 이제 지금 보면은 남북 경협 테마주하고 그리고 방산주가 이 거꾸로 반대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경협 테마주가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반대로 방산주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윙 차원으로 접근했을 때는 내년 초에 그러니까 단기적인 차원에서 스윙 차원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 방산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마로 좀 정리를 하셨고요. 망설레연구원 오늘 좀 사볼 만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 사볼 만한 종목 들고 왔는데요. 예. 그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이 한글과 컴퓨터를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상장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종목입니다. 저번 주에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외에 오늘 호재성 기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좀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약에 시초가에 접근을 했었으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을 텐데 좀 아쉽게 늦게 얘기를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 뉴스가 나온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구글과 삼성전자에서 이 갤럭시 넥서스에 들어가는 문서 솔루션으로 이 싱크풀이라는 것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 공급하는 업체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이 한글과 컴퓨터는 삼성전자가 발표한 구글의 차세대 안드로이드 이제 4.0 기반의 스마트폰인 이 갤럭시 넥서스의 이 자사의 이제 모바일 오피스인 어플리케이션인 이 싱크풀이 모바일을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시장에서 전해지면서 지금 상한가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사실 시초가에 접근하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접근했을 때는 만약에 10%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10%에서 접근하는 거는 괜찮다라고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에서 접근하고 상한가에서 매도로 이렇게 걸어놓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사보일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한글과 컴퓨터를 말씀해 주셨고요. 왕설량 연구원님 그간 이제 많은 종목을 소개를 해 주셨었는데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꽤 있었고요. 신양, 코스맥스까지 있었습니다. 종목 흐름 변화된 것 있는지 좀 봐주세요. 종목 흐름 지금 중국 상장된 종목들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그 중국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직까지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로서 최근에 위안화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중국 기업들은 다 위안화로 이제 매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국으로 이제 원화로 계산해가지고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가 가치가 올라가면은 실적이 오히려 더 뻥튀기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향후적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이 중국 관련된 그 수혜주로서 제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중국의 그런 긴축 완화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신양 같은 경우는 이 IT 부품주입니다. 이 휴대폰 부품주인데 최근에 상승을 큰 폭으로 하다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신양 같은 경우도 6,000원 선에서부터 분할 매도로 접근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아차도 있었고요. 후성은 또 지난 종목에 주셨었던 종목이네요. 예, 후성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업종인데 이 후성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가장 각광받는 그러니까 2차 전지와 그리고 태양광 업종이 가장 각광받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것을 이제 육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리고 이 2차 전지 안에서도 특히나 후성 같은 경우는 전해질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향후적으로 이 2차 전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최근에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K2라는 이 제품이 중국에서 판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아차 판매 매출액 중에서 30% 가까이가 K2, 중국에서 판매되는 그 K2 이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향후적으로도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짜봤고요.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밸류 투자자문의 왕설량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연말 맞아서 내 종목 안전한 건지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도 열려 있는데요. 3153-2610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와 대화하실 수 있고요. 두 분의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종목 상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